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법 첫 번째 나무인 총칙의 첫 번째 나무칸인 법률행위에서 이제 잔가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역시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그런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법률관계에 대해서 우리 조문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는 했는데 이게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사기강박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 과연 법률효과는 또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걸 이제 우리 크게 세 번째 테마로 해서 의사표시 나와있죠. 그 표에 이제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문을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107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107조의 제목이 뭡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니니까 아닐 글자 써서 보통 비진이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 그러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핵심은 그림으로 딱 나타냈죠. 봅시다. 비진이 법률에 대한 법률효과, 법률관계. 자, 갑이 비진이에요.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의사는 A인데 표시는 뭐예요? B라고 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컨대 뭐 팔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세요. 이렇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쉬운 말로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거짓말. 자,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법률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칙이 뭡니까? 법률효과는 유효죠. 그림의 법률은. 그리고 확정적입니다. 혹시 딱 정해졌어요. 무효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 확정적이고, 단 전제가 뭡니까? 의리.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해야 돼요. 자, 선이라는 거, 벌써 법률 용어가 나왔네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선이 그러면 착한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 선의는 뭐예요? 무언가를 알지 못한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이 갑의 비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그렇죠? 알지 못한 그런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선이다 이런 겁니다. 반대로 안 경우는 우리가 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의, 악의의 법률 용어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과실이다 이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 과실이 있고 무과실이 있겠죠. 자, 먼저 과실은 뭐냐면은 알려고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안 해서 모르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과실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무과실은 뭐예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무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리, 선의 앤드 무과실인 경우에 이런 비진의 법률효과는 유효고 확정적이라는 것.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예요? 무효 확정적이 있죠? 무효 확정적. 즉 의리, 선의 앤드 무과실이 아닌 경우, 즉 선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의. 앤드의 반대말은 오화. 그죠? 그 다음에 무과실의 반대말은 과실이죠.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어떤 경우에 하나라도 걸리면, 또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무효 확정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병은 이제 제3자죠. 이 제3자한테 넘겼다 이거예요. 예컨대 의리 병한테. 그럴 경우에, 자, 병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병은 보니까 법률관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대적이다. 자,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적이 아니다. 그러면 이들 비진이의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자기들 간에만 미치지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상대성이다. 여기까지 미친다는 것은 절대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우리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의 다른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선의는 요하지만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그림상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효를 갖다가, 그렇죠? 우리가 무효 확정적이 있었죠. 얘가 이런 무효 상대적 무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 정이 뭐예요? 악인 경우는 또 어때요? 이
병이 말이죠 또 넘겼어요 이렇게 정한테. 그랬을 경우에 정이 악이라 하더라도 병이 선이라면 정은 유효하게 자기 권리를 취득한다. 이래서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글씨에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죠. 엄폐물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사실 군사 용어죠. 엄폐, 은폐죠. 맞지 않는다는 거 총알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 권리를 뺏기지 않는다. 제대로 취득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엄폐물의 법칙은 정을 사실 위한 건 아니고요. 병을 위한 하나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병을 갖다가 뭐 저는 종교는 없지만 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정은 우리 인간들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선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좀 악의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죄를 사했다, 사함을 받았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여하튼 자, 이러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뭘 통해서?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항에 보니까 107조 1항에 의사표시는 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법률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더라도 그렇죠? 알고 한 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법률 효과가 있다. 즉 있을 유자를 써서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본문이죠. 그래서 보니까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거. 그 다음 2항에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전항은 뭐예요? 앞에 항 1항을 말했죠. 1항의 무효는 뭐예요? 1항의 단서에 나와 있는 무효죠. 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예요? 갑하고 을에 의해서 뭐예요? 갑, 을 이게 이제 무효잖아요. 그렇죠? 을이 악이 또한 과실인 경우에는 무효죠. 그렇죠? 무효지만은 이 무효를 갖다가 말이죠. 선의의 제3자가 선이라면은 무효야. 그러니까 너로 간 거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용어 정의도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날개 박스에 보시면은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무효의 파급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자기들간에만 무효지 그런 경우에 그렇죠? 선의의 제3자에까지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해요.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못 미치니까 그렇죠? 절대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봤던 103조, 104조하고 극명한 차이점이 바로 요거죠, 그렇죠? 절대적이냐 여기에 상대적이냐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조 보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통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을 통했다, 간통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둘 다 알았다 아는 것입니다. 그 정황을 둘이 관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정, 더 쉬운 말로 짰다. 서로 짠 경우예요. 그렇죠? 근데 갑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금 기동대회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 을한테 뭐예요? 쓱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서로 짠. 그죠? 이렇게 짠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런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냐. 상식선상의 예의를 적어놓고 있죠. 우리 그림에 보면은 법률효과가 무효, 확정적이다. 예외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법률관계도 역시 상대적입니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즉 뺏어올 수가 없다. 다시 자, 그래서 108조 1항에 보니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요? 네, 법률행위죠.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로 한다. 네, 법률효과가 무효라고요. 그죠? 그리고 아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2항이 또 있죠.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자기들끼리만 뭐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조문을 통해서 법률행위,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109조 보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각 온 거야. 이런 경우에 갑이 이렇게 을한테 했을 경우에 그러한 법률효과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죠. 확정적으로. 그렇죠? 착각하더라도 을은 황당한 거죠. 그러면 이거 거래라는 게 항상 얘가 무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은 유효입니다. 그러나 그림에 보니까 예외가 있죠. 예외가 유효인데 불확정적 유효예요.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유동적이다. 흘러갈 수가 있다. 어디로? 그렇죠. 무효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확정적, 확실하게 정해진 무효가 아니라 불확실하게, 즉 유동적으로 유효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취소를 하게 되면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한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법률 관계에서 상대적입니다. 그럼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 봅시다.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 중요 부분, 사소한 부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또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이 항에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를 하게 되면, 자, 일단은 먼저 취소라는 게 뭡니까? 취할 취자, 끌 소자죠. 취한 거를, 있던 것을 끈다, 없게 한다. 그죠? 애초에 있었던 걸 없게 한다는 거죠. 즉, 애초에 유효한 거를 무효로 만드는 그런, 역시 취소도 법률행위입니다. 그렇죠? 그걸 취소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하기, 껐다, 이런 거는 뭐예요? 끌 소자. 먼저 불이 일어나야 끄겠죠. 일어났다는 것은 유효다는 거죠.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보니까 이 항의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취소의 파급효과 무효죠.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예요? 이건 무효야. 가져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3자에게는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경우 세 가지 비진이 통정의 착오에 의한 그런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표시 일치됐는데 말이죠. 일치됐는데 그 의사표시가 사기하고 강박에 의한 경우에, 즉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의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보자고요. 그건 이제 110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돼 있죠? 자, 그림에 보니까 역시 갑, 을간의 갑이 뭐 사기, 강박 당했다, 을로부터. 그럴 경우 법률효과는 역시 사기, 강박의 경우도 유효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불확정적이죠. 역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확정적이니까. 자, 이렇게.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한 파급 효과가 갑을 사이에 미치는 거지 병이나 정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역시 언폐물의 법칙은 끝까지 정합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1항에 참고적으로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조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행간 생략을 제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야 훨씬 조문을 해석하기,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죠. 자, 1항에 보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아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불이 난 거, 유효한 걸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일단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그렇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유효는 뭐예요? 불확정적, 유동적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항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는 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중에 한 명이, 그죠? 서로 간의 상대방에 대한 그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제3자가 이렇게 사기 강박을 행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과연 취소할 수 있겠냐? 원칙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뭐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 경우,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과실이죠. 악이거나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그렇게 취소하면 무효가 되겠죠. 그런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역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져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받고요. 자, 이렇게 법률행위를 갖다가 당사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의 시다발이 대리인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잔가지 이제 네 번째 대리편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네 번째 큰 테마가 대리입니다. 그렇죠? 이 대리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2개 정도 둘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가장 중요한 테마고요. 총칙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목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대리. 대리를 보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대리의 삼면관계라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편 거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밑에 대리의 삼면관계가 나와 있죠. 그쵸? 삼면관계. 쉽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뭡니까? 삼각관계. 우리 드라마에서는 뭐예요? 삼각관계. 그죠? 그리고 법에서는 뭐예요? 삼면관계. 법에서 삼각하면 왠지 좀 그렇죠. 그죠? 이 삼각관계. 우리 할머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각관계도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삼면관계는 뭐예요? 껌먹기. 무엇을 껌먹힌다, 사실. 그죠? 우리 할머니들이 오각관계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삼면관계를 이해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먼저 본인이 있을 것이고, 그 시다발이 대리인이 있고, 또 상대방이 있겠죠. 그림상에. 본인이 뭐예요? 이 대리인한테 뭐예요? 너를 나의 대리인으로 임명하마! 그래서 대리권을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본인하고 대리인은 우리가 대리권 관계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그러면 그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으니까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대리인의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리행위 관계가 되죠. 상대방 관계는. 그러나 이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미칩니까? 대리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미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효과는 바로 본인과 상대방 간에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법률효과 관계, 어떤 대리효과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가 있다는 거. 결국 이들 사이에 법률효과, 법률관계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대리편에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큰 대리편 처음에 그 핵심란이 있죠. 그게 이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법률행위 밑에 이제 대리행위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그죠?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되겠죠. 없을 무자를 써서. 그런데 무권대리도 보니까 표현대리가 있고 또 무권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광의의 무권대리의 표현대리, 그리고 협의의 무권대리, 줄여서 무권대리라 합니다. 여기는. 그랬을 때 표현은 뭐냐면요, 거표자. 현은 뭐예요? 드러날 현자입니다. 이 사실 이제 겸자를 쓰는데 옛날에는 표현대리 또는 표견대리라고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견자가 보면은 현자도 있거든요. 의미 보이기에, 나타나기에.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실제 대리권은 없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하튼 이렇게 유권 대리행위는 유권 대리행위, 표현 대리행위, 무권 대리행위가 있죠. 그랬을 때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보니까 유권 대리행위는 유효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법률 관계에서. 그에 반해서 표현 대리는 사실 대리권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대리인처럼 보였으니까 본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유효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불확정적이에요. 흘러갈 수 있다. 어디로? 유효로 흘러갈 수 있다 이거예요. 뭘 하면은 본인이 추인을 하면은 이렇게 유효로 흘러가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리 파트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이 상대방을 보호를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조문을 보면은 114조에 대리행위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항에 보면은 역시 조문 제목 자체가 뭐예요? 대리행위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대리행위, 법률행위, 효력, 법률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표현대리도 보자면 125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법률행위, 법률효과, 마지막 130조 무권대리도 보면은 음영이 돼 있죠. 법률행위, 법률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의사표시, 그죠? 그리고 대리행위라는 이런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